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내려간 가운데 많이 춥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1월의 첫 월요일 모두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날이 또 추워졌는데요. 현재 경북 상주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도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한편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바람도 강하고 너울에 의해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오전에 비 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요. 특히 경북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5도 안팎까지 껑충 올라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일교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이 이어지며 일교차가 매우 크겠고요. 쌀쌀해진 아침 기온은 차차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지난 1일 폐막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무역 투자, 디지털 혁신, 포용적 성장 등 에이펙 핵심 현안을 담은 경주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제33회 에이펙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와 경북도 경주시는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 문화, 관광 효과를 누리기 위한 후속 작업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포항 경주공항을 거쳐 경주로 이동했습니다. 황 CEO는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포항 경주공항의 전용기편으로 도착했으며 그가 공항에 도착할 때 많은 시민들이 공항을 찾아 젠슨 왕을 연호하거나 웰컴을 외쳤습니다. 그는 포항 경주공항에서 이렇게 환영해줘서 고맙다며 한국을 위한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는 투자 안내서와 금박을 입힌 젠슨 왕 CEO의 대형 명함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경주를 찾은 글로벌 기업들을 초청해 환영 행사를 열고 투자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만찬은 에이펙 개최 지역 자격으로 경상북도가 주최했고 글로벌 기업 CEO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에이펙 기간 SK와 아마존, 메타 등과 경북 AI 산업 투자와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캐나다 퀘벡주와 AI 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구도심 다운타운의 공동화는 우리나라 지방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입니다. 포항의 대표 구도심인 육거리에 다시 사람들이 찾도록 하기 위해 한동대 건축학 전공 학생들이 빈 점포를 빌려 졸업 작품전을 열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포항의 대표 상권 타이틀을 유지하던 육거리 중앙상가. 현재는 공실률이 50%에 육박하는 이곳에 졸업 작품전을 갖는 한동대 학생들로 모처럼 북적입니다. 잃어버린 공간에 어떻게 활력을 되찾아줄까 고민하던 학생들의 뜻을 전해들은 상인회가 빈점포 20여 곳을 빌려준 겁니다. 프로젝트를 위해서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육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저도 보이는 것 같아서. 포항보다 먼저 공동화가 시작된 태백. 실험 정신이 강한 대학생은 지하 폐갱도의 데이터 센터, 지상에는 도박 중독자 회복센터 유치를 졸업 작품에 담았습니다. 저희 그 프로젝트가 주목받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다 보니까 그것에 주목해서 태백에 새로운 산업을 넣어주자, 회복을 일으키자. 도시 재생은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구성원들이 먼저 가치를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한번 와주시는 것이 적극적인 참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보고 서로 함께 모여서 도시가 변화되는 경험을 한번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더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을까. 빈 점포에서 소박하게 진행된 국제 세미나. 관광 선진국 이탈리아 남부 지방 도시의 대학 교수는 청년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류로 하우스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연대하기 위해 포항을 찾았습니다. So what we are trying to do is to attract people in these inner areas, even selling houses for €1. 관망하던 상인들도 거리에 오가는 사람이 늘자 대학생들의 실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보다는 낫죠, 진짜. 이래 내다 봐도 불이 켜졌고 이러면은 좋잖아요. 비록 2주일간의 짧은 졸업 작품전이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학과에서 더 많은 대학들이 동참한다면 나비 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포항시도 이달 말에는 중앙상가 빈 점포에 포스텍 애플 아카데미 수료생들을 유치해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육거리 부활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요즘 할인 분양이 늘면서 할인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과 시행사 간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할인 분양인데 아닌 것처럼 숨기기 위해 편법을 쓰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편법에 제동을 걸면서 기존 계약자에게도 할인 혜택을 주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대구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새로 분양받는 사람에게 최대 4,800만 원의 분양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자신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행사가 써준 확약서 때문입니다. 확약서에는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팔 때 분양가나 발코니 확장비 할인,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을 줄 경우 할인 전 분양받은 계약자들에게도 혜택을 소급해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수수료를 받고 분양을 대행한 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를 팔 때 할인 혜택을 준 것일 뿐 자신들이 직접 할인 분양한 게 아니라며 발뺌을 했습니다. 뒤에 도는 사람인데는 엄청 싫게 5천만, 6천만 원씩 할인을 해줘 보니까 완전히 쉽게 말하면 막 기분양자들은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들죠.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자신들에게도 할인 혜택을 적용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기존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시행사가 190여 명에게 분양 지원금에 해당하는 73억 원 가량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시행사가 분양 대행업체를 통해 신규 수분양자에게 분양 지원금을 준 행위가 직접적으로 분양가를 할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본 겁니다. 소급 혜택을 주게 되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 약속을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그 분양 대행사가 할인 분양을 한 것처럼 이제 좀 꼼수를 썼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시행사가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1심 판결이라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시행사가 편법으로 할인 분양을 할 때 기존 계약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지난해도 대구의 한 아파트 시행사가 공매를 거쳐 신규 계약자에게 할인 분양한 사건에서 기존 계약자에게 일정한 차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 토요일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김천 상무를 1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포항은 후반 25분 프리킥 키커로 나선 준익료의 왼발 슛이 김천의 골망을 갈랐고 이 득점은 결승골이 됐습니다. 전역한 박찬용은 안정적인 수비력을 선보이며 친정팀 김천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포항은 16승 6무 13패 승점 54점으로 3위 김천과의 승점차를 4점으로 좁히며 3위권 추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예천구는 최근 지역에 살지 않아도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궁과 육상 등 스포츠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선수단을 유치하는 한편 침체된 원도심에도 관광 자원을 발굴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구성입니다. 김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온 손님들이 예천군 금당실 전통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한옥을 사진으로 담아보고 지역 창업자를 만나 귀농과 창업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듣습니다. 마늘 농사를 짓다가 깐마늘 공장을 해보자. 우리가 직접 가서 주자. 그래 시작했는 게. 예비 귀농 기촌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예천 팬 아카데미 프로그램입니다. 군청 직원들, 선배 귀농인과 창업인 등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낯선 도시였던 예천군과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지역과 유대감을 쌓는 관계 인구가 된 겁니다. 50대 중반에 이제 퇴직을 앞두고 기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먼저 이제 정착하신 분들의 그런 실제 담을 이제 얘기를 듣고 하니까 좀 더 이제 체감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기회였고. 사실은 좀 뭐 가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일이 아니면 특히.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와보고 싶고 또 이제 사람 사는 것도 좀 보고 싶고 가급적이면 뭐 여러 가지 계기로 자주 방문할 수 있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매년 예천군을 찾는 또 다른 손님들이 있습니다. 전지 훈련을 오는 육상 선수들입니다. 특히 예천군은 국제 기준의 육상 경기장과 실내 훈련장을 갖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수단이 길게는 몇 주씩 예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머무는 체류 인구인 겁니다. 시원하고 넓게 훈련할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서 여기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전국 최초의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양궁훈련센터도 잇따라 예천에 문을 열 예정인데 탄탄한 스포츠 인프라가 조성되면서 생활 인구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지금의 배 이상 될 겁니다. 지금 연중 우리가 대하고 전주훈련에서 한 9만 명 정도, 8, 9만 명 보는데 이게 오픈되면 내년부터는 약 15만 명 이상의 선수들이 예천을 방문할 것 같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수축하고 있는 예천 원도심. 그동안 이렇다 할 관광지가 없었던 지역이지만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에 미디어 파사드와 체험시설을 설치해 야간에도 산책하기 쉬운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산공원 바로 옆 개심사지 5층 석탑 역사공원은 경관 조명을 설치해 최근 국보로 승격된 개심사지 5층 석탑을 조명하는 공간으로 재단장할 예정입니다. 예천 한우 유통 거점인 예천 한우 특화센터도 내년부터 상설시장에서 운영을 시작하면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북교육청 교육기부단과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미 인덕중에서는 학교 구성원이 다 같이 학교 담장 벽화를 그리며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황아림 MBC 청소년 기자가 그 현장을 전합니다. 이곳은 담장벽화 그리기가 안창인 구미 인덕중학교입니다. 2주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교육기부단으로 활동 중인 초록별 아트스쿨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린 왕자를 주제로 담장을 새롭게 가꾸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 벽화를 통해 구미 인덕 교육가족이 매일 이 담장을 지나며 더 많은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바탕색이 칠해진 긴 담장 위로 밑그림이 올라가고 학생들은 밑그림에 맞추어 채색합니다. 사이사이에서는 학부모와 초록별 아트스쿨 회원들이 색을 덧입힙니다. 어린 왕자가 무지개를 타고 있는 장면을 직접 그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학교가 더 화사하고 다정해진 느낌이에요. 이번 프로젝트에는 인덕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초록별 아트스쿨 회원 등 총 70여 명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세대와 세대를 잇는 협업 속에서 예술로 소통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면서 서로 웃고 대화하며 진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벽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이 담긴 작품입니다. 이번 벽화 활동은 경북교육청이 지원하는 개인교육기부단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적 재능을 나누며 참여하는 활동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학교 환경 개선은 물론 교육기부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MBC 청소년 기자 황아린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위판장의 위생 강화를 위해 나무 상자 대신 플라스틱 상자 도입에 58억 원을 들였지만 플라스틱 사용률이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10년 동안 국비 58억 원을 들여 플라스틱 생선 상자 737만 개를 임차 지원했지만 전국 위판장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생선 상자는 전체의 23.9%에 그쳤습니다. 플라스틱 생선 상자 사용량은 2015년 591만 개에서 2024년 647만 개로 56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포항시는 산불 감시와 예방에 드론을 활용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설린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드론 기술을 활용해 산불을 조기에 감시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는 교육 대상자 선발을, 설린대는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맡게 됩니다. 한편 포항시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로 지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송도 솔밭 도심숲이 산림청이 선정한 2025년 모범 도시숲 6곳에 포함됐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에서 접수된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등 2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와 현장 심사를 거쳐 포항 송도솔밭 도심숲과 부산 어린이대공원, 강원 횡성 3.1공원 등을 올해 모범 도시숲으로 뽑았습니다. 11월의 첫 월요일 모두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날이 또 추워졌는데요. 현재 경북 상주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도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한편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고 너울에 의해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오전에 비 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요. 특히 경북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는 15도까지 껑충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일교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는데요. 동해안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3도, 김천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에는 대구 15도, 김천도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0.6도, 문경은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5도, 문경은 13도로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5도로 시작해 낮에는 15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매우 크겠고요. 쌀쌀해진 아침 기온은 차차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